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8일 기축 첫 번째 기사. 1490년 명홍제 3년 큰 비가 내렸다. 대전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처의 노비는 비록 전계가 없더라도 생존자가 구처할 수 있으나 본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하였는데 방매하는 것 또한 구처하는 것이다. 그러나 빈궁한 자는 비록 방매하더라도 좋겠지만 지금 말하는 자가 이르기를 본종에게는 방매하도록 허락하였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비록 법을 세우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대전의 본뜻이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만약 생업이 빈궁한 자에게는 다른 곳에 방매하도록 허락한다면 유사가 어떻게 빈궁한 사실을 알고 방매하도록 허락하겠는가? 그것을 영도님 이상과 정부 육조 한승부 대간 홍문관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였는데 심해 윤필상 이극균 변종인 한환 이유 권근 윤민 이계남 박미 윤경은 의논하기를 대전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처의 노비는 비록 정계가 없더라도 생존자가 구처할 수 있으나 본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 하고는 매매에 관한 조항은 실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존자가 빈궁한 것을 침략하여 마음대로 방매하고 본손으로 하여금 간섭하지 못하게 하니 이는 조선의 뜻이 아니며 대체에 매우 적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고 홍릉은 의논하기를 빈궁하여 능히 자생하지 못한다면 곧 노비와 전지는 모두 나의 예전부터의 재물이므로 방매하여 자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것이니 대전의 매매를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주고서 방매를 칭탁하는 자가 있다면 법에 있어서 마땅히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매매를 폐지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이극배 윤호 노공필 성근은 의논하기를 장례원에서 아련 바가 옳습니다. 단지 사실은 매매하지 않았으면서 매매를 칭탁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간혹 있으니 유사가 어떻게 분변하는가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만약 사원부에서 아련 바가 같다면 생활이 궁박한 자는 매매하여 자생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고 이철견 이승훈 정문영은 의논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자식이 없는 부처인 노비는 비록 정계가 없더라도 생존자가 구처할 수 있으나 본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못한다고 하였으나 방매하지 못한다고는 말하지 않았으니 스스로 임의대로 방매함이 마땅합니다. 절개를 지켜 사는 과부의 의식을 잊지 못하여 지 아비의 노비를 팔아 자생하는 것은 형세가 어쩔 수 없었으이니 거짓으로 방매한다고 칭탁하여 정려한 것과 아울러 금할 수는 없습니다. 거짓으로 방매한다고 칭탁하는 것은 유사가 스스로 분변해야 마땅하며 대전 가운데 애초에 방매하지 못한다고 아울러 말하지 않은 것은 이 때문입니다. 하고 이극도는 의논하기를 대전의 문서를 살펴보건대 비록 매매를 아울러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또한 마땅히 구처한 예가 있기 때문에 전일에 이미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였었는데 이제 장례원에서 서경해 준 것은 미편합니다. 단지 절개를 지켜 사는 과부가 굶주리 및 절박한데도 그 지아비의 족친이 방관한 채 구제하지 아니하여 죽기만을 기다리게 되었을 경우 모름지기 한구의 종과 일묘의 전지를 팔아 생활할 수 있었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회사에서 시기에 임하여 계문에서 취품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유수는 의논하기를 부처 사이에 소유한 전민과 재물은 내 것과 너의 것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식이 없는 부처의 노비는 생존자가 구처하도록 허락하였습니다. 단지 우리나라의 사대부에서는 노비에 의지하여 문호를 세우는 경우가 많으므로 노비는 이미 중요한 재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이종의 사람에게 급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매하게 한다면 이 경우와는 다릅니다. 환부, 과부로서 혹 빈궁하여 생활할 수 없게 된 자가 비록 죽은 배우자의 노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팔아서 쓰지 못하여 앉아서 굶주리고 있는데도 본종이 그것을 보고도 구제하지 않으며 지금 저 사람이 노비이지만 언젠가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죽기에 이르러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나눠 차지할 것이니 어찌 사리에 어긋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대전에 단지 구처만 말하고 방매에 글이 없는 것은 아마도 방매를 구처로 삼을 수 없어서 임의대로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듯합니다. 하고 이집 김은기 최진 민사건 정광세 이승건 권경희 최수담 서팽수 홍한 이계복
유정수, 허직, 김전, 이달선, 성희연, 신용계, 김감은 의논하기를 대전 가운데 자식이 없는 부처의 노비는 비록 장계가 없더라도 생존자가 고처할 수 있으나 본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비록 방매에 관한 글은 없지만 방매 또한 바로 고처하는 것이며 비록 본족 외에는 방매하지 못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그 뜻은 실제로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등의 뜻으로는 방매하도록 하되 그 방매하는 것이 본족 외에 방매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궁핍한 자도 자생하여 스스로 보존하게 될 것이며 또한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는 패단도 없어질 것이니 이것이 곧 대전의 입법의 본뜻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단지 관리가 봉행하는 데 어두워 이러한 양단의 다른 의논에 이르게 될 것이니 한며 궁황의 백성들이겠습니까? 거듭 이 뜻을 밝혀서 중요해 보이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다시 의논을 한 가지로 귀착시켜서 아래도록 하라 하였다.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의 본뜻은 전의 의논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거듭 생각해보건대 만약 한결같이 방매하지 못하도록 검한다면 추위와 굶주림으로 죽는 자가 반드시 있을 것이니 그 가운데 빈궁한 자에게는 방매하도록 허락하고 만약 빈궁하지 않으면서 모람되게 방매한 자는 본족으로 하여금 진수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홍흥 이극규 노사시는 의논하기를 부처는 한 집에 살면서 고락을 함께 하므로 처의 재물이 곧 지아비의 재물이고 지아비의 재물이 곧 처의 재물이 되어 있거나 없거나 공유하면서 서로 막힘이 없으니 살았어도 이와 같은데 죽었다고 하여 어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한쪽이 죽었을 때 지아비가 그 처의 재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처가 그 지아비의 재물을 마음대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이치입니까? 만약 부처 가운데 생업이 궁박하다고 마땅히 임의대로 매매하여 자생함으로써 생활을 돌보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리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사손 가운데서 이를 사게 한다면 사손은 끝내는 마땅히 나에게 돌아오고야 말 것이라고 생각하기여 기꺼이 사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심한 자는 혹 그 노비를 위협하여 끝내 나의 재물이 될 것이라 하거나 혹은 타일로 부릴 것이고 그 노비 또한 마침내 나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종하지 않음이 없을 것이나 과부, 환부는 늙고 병든 나머지 세력이 없어 능히 제어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사손이 도리어 주장이 되고 본주가 도리어 도구살이가 되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헤아려 보건대 아마도 이와 같은 것은 마땅치 못하며 또 대전에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후에 마땅히 다시 말하도록 하겠다 하였다. 전교는 재선을 누구에게 상속시킨다는 뜻을 적은 문구원을 말한다. 환문은 호라비를 말한다. 사손은 자녀가 없는 사람의 유산을 그의 조카, 종손, 삼촌, 사촌들 중에서 이어받는 사람을 말한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9일 경인 첫 번째 기사 경기관찰사 송영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감사히 지금은 오로지 수령의 현부를 살피는 데 있다. 수령이 어질면 백성이 혜택을 받고 수령이 어질지 못하면 백성은 폐해를 입게 되니 감사는 마땅히 명찰해야 하는 것이다. 근래 도적이 흥행하여 양민을 침해하는데도 수령이 축포하지 않으니 이는 매우 옳지 못한 것이다. 또 수령이 정송하는 데 있어 권세를 겁내기 때문에 성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백성이 대단히 원망한다. 그러므로 마땅히 감사는 또한 교찰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송령이 나가니 임금이 승지를 불러 말하기를 어제 정상들의 의논한 것이 옳은 듯하다. 그러나 대전에 이르기를 생존자가 구차할 수 있으나 본족 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주지 못한다 하였으나 방매하는 것 또한 바로 구차하는 것이다. 대전의 뜻은 방매하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는 것인데 만약 방매를 허락한다면 대전의 법에 어긋나는 바가 있으나 만약 빈궁한 사람으로서 기한에 절박한 자에게는 방매하도록 허락할 수 있는 것이다. 정성들이 전의 의논에서 이르기를 빈궁한 자에게는 방매하도록 허락하되 모람되게 방매하는 자는 유사가 분변하게 하소서 하였고 후의 의논에서 이르기를 처의 재물은 곧 지아비의 재물이요 지아비의 재물은 곧 처의 재물이니 진실로 임의대로 구처하게 함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만약 임의대로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유사가 그 빈부를 어떻게 분변하겠는가? 만약 임의대로 구처하게 한다면 선조의 재물은 방매를 칭탁하여 모두 다른 문중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하였는데
동부정시 허침이 대답하기를 신이 어제 그 의논을 자세히 들었는데 노사신이 말하기를 방매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대전의 본뜻입니다. 세조조의 대전 가운데 단지 생존자의 구처만 말하고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는 글이 없었는데 그 후에 너무 지나치다 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는 법을 세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법한 본뜻을 생각해 보건대 임의대로 방매하게 한다면 선조의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게 될 것인데 어찌 옳다 하겠는가. 경들의 뜻에는 어떠한가 하자 도승지 한근이 대답하기를 어제 홍응 이급배 노사신이 모두 말하기를 조종조의 법은 모두 방매하도록 허락하였으니 이것이 진시로 대전의 본뜻입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뜻을 가지고 방매하도록 허락하는 것을 재상들에게 다시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9일 경인 두 번째 기사. 재산의 방매에 대해 재상들이 의논한 내용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신의 뜻은 전의 의논과 같으나 오히려 의혹을 풀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빈궁하지 않은데도 방매하는 자는 본손으로 하여금 고하도록 허락하고 따라서 개정하면 파는 자와 사는 자가 서로 있는 것을 가지고 없는 것을 바꾸어 생생지리를 유통하는 것이니 선하가 함께 하는 바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조구의 유서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게 하였다면 자손된 자는 마땅히 공경하여 지켜야 하겠지만 부득이하다면 방매하여 자생하여야 하는데 팔면 살아갈 수 있고 팔지 못하면 죽을 경우 자손의 생활이 유서보다는 중요한 것입니다. 가령 조부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였다면 반드시 말하기를 나의 자손이 어찌하여 빨리 살아갈 계책을 마련하지 않는가 할 것입니다. 더욱이 필부는 조상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고 자손에게 전해줄 것이 없어 내 분수 안의 물건인데 무슨 의구할 바가 있어 팔지 못하겠는가 하여 생존할 때를 당하여 옷과 이부자리까지 모조리 팔아 비록 본종의 사람에게 한 가지 재물조차 남기지 않았다 하더라도 진실로 의리에 해침이 없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재물이니 본족이 얻거나 못 얻거나는 여사인 것입니다. 행여 남은 것이 있을 때 타족에게 외람되게 주는 것은 동종의 파괴가 이어진 사람에게 돌아가게 하는 것만 못하니 이는 조종의 인후한 법으로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매를 하되 모람되게 하는 자는 일마다 그러한데 어찌 유독 자녀가 없는 부처의 일만 혐의스럽다는 것입니까? 관리가 된 자가 마땅히 여기에서 그 간위함을 분별하고 시비를 정해 마침내 지당한 데 귀착시킬 뿐입니다. 만약 거듭 모람된 것을 금하는 법을 세운다면 이것은 집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서 진미한 관리는 더욱 시행하는 데 현혹되어 마침내 말하기를 또 과조를 세워도 거의 시행할 수 없다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이에 또 법을 세운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졸렬한 공인을 위해 승묵을 고치는 것이고 졸렬한 사수를 위해 구유를 바꾸는 것이니 장차 그 구할 방책을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번거로운 설명에 혐의하지 마시고 성언을 지킬 것을 원하는 바입니다 하였고 이급배는 의논하기를 대전 가운데 매매에 대한 글이 없기 때문에 조종조로부터 빈궁한 자는 자생할 도리로 매매하였는데 그 가운데 모람된 자는 반드시 사손으로 하여금 진고하게 하였으니 또한 유세가 명확하게 분변하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대저 정적이 애매한 일도 오히려 명확하게 분변하는데 더욱이 빈궁은 사방의 이웃이 몸소 그것을 몸에 따라 사람마다 쉽사리 알 수 있는 바이니 분변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옛날같이 그대로 두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고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방매하도록 허락하는 법을 세우면 강교한 자가 모람되게 다른 사람에게 주는 패단이 있을 것이고 방매를 금하는 법을 세우면 빈궁한 자가 아침 저녁을 구제하지 못하는 걱정이 있을 것이니 이 두 법이 모두 패단이 있으되 패단 가운데 또 경중이 구분되는 것입니다. 사손과 부처는 친소가 현격한데 사손이 먼 족친에게 주는 것이 어찌 생존자에게 주어 자생하게 하는 것과 같을 수 있으며 인정으로 헤아려 보더라도 어찌 이것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죽은 사람의 마음을 생각해 본다고 하더라도 또한 이와 같을 것입니다. 오로지 빈궁한 자만이 방매할 수 있다고 하는 법은 그 양반을 가려서 적당함을 얻게 된 것 같으나 만약 사손의 세력이 강성하면 곁에서 곡진하게 부탁하여 비록 빈궁할 망정 부유하다고 말하여서 이러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이니
과부 환부로 늙어 병상에 들어 누워 있으되 곁에 자제가 없는 자는 비록 고사하고자 하여도 누구로 인하여 할 것이며 누가 극진히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은 간교함을 어떻게 금하겠습니까? 대전에 방미하도록 허락한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 이유 없이 방미하고자 하는 자도 방미하려는 마음을 먹지 못하고 방미를 금한다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빈궁한 자로서 방미하고자 하는 자도 때때로 임의대로 하니 피차 모두 편하여 인정이나 법에 있어 둘 다 마땅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법을 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법이 말 밖에 있으므로 그 경중을 저울질하여 변통하면 실제로 인정에 들어맞을 것이니 이것이 옛사람이 인정과 법을 아우러 쓰는 것을 귀하게 여긴 까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다른 법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고 이 철견은 의논하기를 전민을 방미하고자 하는 자는 비난한 바가 절실하다는 사상을 살고 있는 관청에 고하고 관리가 그 빈부를 분반하여 고한 바가 적실한 후에야 바야흐로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부자가 모람되게 팔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세겜은 의논하기를 무릇 법을 세움이 있어 혹은 자세하게 하기도 하고 혹은 간략하게 하기도 하지만 각각 그 마땅함을 조칠 뿐이니 곧바로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선조가 전해준 노비를 외람되게 다른 사람에게 방매하는 자가 들어 있을 것이며 이것은 간략하게 한 데서 잘못된 것입니다. 오로지 빈궁한 자만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면 그 빈궁한 것을 분변할 즈음에 제주와 반주옥이 반드시 서로 소송하는 단서가 생길 것이니 이는 자세하게 하고자 함에 따라 송사가 많아지는 것으로서 모두 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논한 것이 한결같지 않아 마침내 의논을 정하지 못하였으니 만약 실제로 빈궁한데도 자기의 전면을 방미하여 자생할 수 없는 자에게는 바야흐로 방미하도록 허락하되 그 빈궁한 여부를 핵실할 절목은 모람되게 방미하는 자를 추론할 절목을 해주로 하여금 상세하게 의논하여 아래게 한 후에 다시 의논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이 극교는 의논하기를 신혼 전의 의논에서 오로지 빈궁한 자에게는 방매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빈부를 분변하는 것이 어려우니 진시로 상기와 같습니다. 신의 망령된 뜻으로는 부처의 양쪽 집안 조상이 전개한 장획, 전토, 재산의 유무를 양쪽의 사손과 결인에게 물어보면 스스로 그 빈부를 숨기지 못할 것이니 이로써 열실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승우는 의논하기를 빈궁한 자에게 방매하도록 허락하되 그 문건을 햇사로 하여금 핵실하여 석양하게 한다면 빈궁하지 않은데도 모람되게 방매한 자를 회사에서 핵실할 즈음에 본손이 반드시 고할 것이니 다투어 모람되게 방매하려는 자가 저절로 거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이 극돈 안호는 의논하기를 대전 가운데 부처의 노비는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지 아비의 경우는 대전의 적용이 가하니 좋게 자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연수한 과부일 경우 종신토록 수절하며 달리 의지할 곳이 없어 기한이 절박한데도 방매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마침내 실신하게 될 것이니 실신하고 지아비의 조종을 배반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조종의 노비를 방매하여 절개를 보존하게 해야 합니다. 또 부인은 지아비의 집을 자기의 집으로 삼았으므로 지아비의 종문이 곧 자기의 종문이고 지아비의 노비가 곧 자기의 노비인데 지금 만약 방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오히려 사람의 자손에게 조종의 노비를 팔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누나건대 정신토록 수절하는 절부에게는 방매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빈부를 분변하는 데 있어서도 또한 어렵지 않으니 지아비의 종문으로서 사촌 이상의 친척은 모두 응당 노비를 얻는 자인데 모름적이 3인 이상을 갖추 치초해서 석양하면 빈부는 저절로 마땅히 사실대로 밝혀질 것입니다. 이와 같은데 또 만약 관리가 망령되게 세계를 허락한다면 지압의 종문에서 또한 모두 진수하여 세 번째에 걸쳐 억울함을 편 후에야 그만둘 것을 기약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정과 법에 있어 또 무슨 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고 노공필은 의논하기를 만약 방매하도록 허락한다면 빈부를 분변하기 어려운 것이 진실로 상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빈궁한 자가 기한에 절박한데 오히려 마음대로 부처의 재물을 방매하여 자생하지 못하는 것이 어찌 정리이겠습니까? 지금 단지 법을 세우되 이르기를 오로지 빈궁한 자만
방매하도록 허락한다고 한다면 빈궁하지 않은 자가 비록 친족에게 방매하고자 하더라도 반드시 법을 두려워하여 감히 하지 않을 것이며 사는 사람 또한 빈궁한 자만이 방매하도록 허락하였으니 내가 빈궁하지 않은 사람의 재물을 사면 언젠가 사손된 자에게 고소당하여 마침내 도로 빼앗기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여 반드시 즐겨 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으면 법을 무릅쓰고 함부로 주는 패단이 저절로 많지 않게 될 것입니다. 가령 그 가운데 비록 빈부를 분별하기 어려운 바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부자가 법을 무릅쓰는 것 때문에 빈궁한 자가 자생할 길을 동시에 폐지하는 것이 없겠습니까? 하고 선거는 의논하기라 신의 뜻으로는 빈부를 분별하는 것이 진실로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지압이라면 가하겠지만 빈궁하여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이거나 수절하는 과부는 진실로 불쌍하기 때문에 단지 빈궁한 자와 과부에게만 방매하도록 허락한다면 부실한 자가 응당 사손을 얻어 스스로 마땅히 진소할 것이니 이 법은 양쪽이 다 편하기는 진실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방매하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빈궁한 자가 하소연할 데가 없는 단식이 있을 것이므로 마땅히 방매하도록 하여 그 빈궁함을 구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방매를 칭탁하여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가 있다면 또한 금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방매하는 것이 모람되기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며 비록 때때로 빈부를 밝히는데 어려움이 있다고는 하나 스스로 3번 억울함을 펼 수 있는 법이 있으니 마침내 큰 패단은 없을 것이며 빈궁하여 굶주리게 된 자도 거의 보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고 윤궁은 의논하기란 빈궁하여 살아갈 수 없어 부득이 방매하게 하는 자는 해야 하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관청에 고하에서 열실한 후 매매하도록 허락한다며 굶어 죽는 패단이 없어질 것이고 또한 후에 소송의 단수도 없어질 것입니다. 아니 전교하기란 지금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보건대 조정도로부터 모두 방매하도록 허락하였으므로 가볍게 고칠 수가 없다. 이제 조정의 법에 의하여 방매하도록 허락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관리는 방매의 진위를 꼭 알아야 할 것이니 그것을 분별하여 석영하도록 하라 하였다. 승묵은 먹주를 말한다. 실시는 절개를 굽힙니다. 세계는 노비 및 우마, 전답, 가옥을 매매할 때 관에 일정한 세금을 내고 교부받는 관인이 찍힌 증명서 곧 납세 증명서를 말한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9일 경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 전지하기라 대전 가운데 자녀가 없는 부처의 노비는 본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한다는 글이 있으되 매매를 금한다는 것은 없다. 그리고 그것은 조정조로부터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어떻게 가볍게 고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그러나 노비를 전하는 것은 조선으로부터 그것을 물려받아 문호를 세웠기 때문에 이어갈 후손이 없을 경우 진실로 모든 본족에게 귀착되게 하여 그 종문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니 망령되게 전하여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대로 이어온 거가 대적으로서 빈궁하지는 않는데 매매를 청탁하여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말할 것도 없으니 유사는 마땅히 그 경종을 참작하고 인정과 법 두 가지를 써서 마땅함을 얻도록 하라. 이 뜻은 중에 두루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9일 경인 네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시몬이 사복 판관이 되고자 하여 봉보부인에게 편간을 받아 도제조 윤호에게 전해준 죄는 청한 죄는 유리장 100대를 속바치게 하고 고신을 모두 추털하는 데 해당합니다. 단지 유지전의 일이었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9일 경인 다섯 번째 기사 경상도 관찰사 정거리 측이하기를 합천 월강사의 전지는 전해 내려온 근각을 상고하였으나 밝힐 수 없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전지의 근인을 확실히 알지 못하니 이 전지를 어디에 속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그것을 호조와 승정원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모두 아뢰기를 이미 향교에 소속되었으니 월광사에 줄 수 없습니다. 하자 전교하기를 그렇게 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윤헌루의 일에 관계된 김의산이 공초하기를
처음에는 면포 60일을 윤원노의 집에 바쳤으며 후에 오리 알을 바쳤다는 일 등은 전일의 형장을 두려워하여 무복하였을 뿐입니다. 신말동의 처소에는 먼저 면포 25필과 가죽 내장을 바쳤는데 후에 면포 25필을 바친 것은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하였고, 한 만령 한 칠량은 공초하기를 윤언누가 돌린 서간에 후추를 정송했다는 말이 있었는데, 후추를 싸서 봉하고 윤언누가 서명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간은 잃어버렸습니다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윤언누가 비록 스스로 방납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수령에게 서간을 통하였고 또 뇌물을 바친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죄가 없을 수 있겠는가? 수령과 방납한 사람들이 모두 복조하였으니 모두 시추로 조율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언노는 지위가 이 품에 이르렀고 녹봉이 후하고 재산도 넉넉했으나 오히려 만족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시정의 사람들과 여러 고을의 공무를 방납했는데 특별히 청리로서 방납한 죄를 면하고 단지 수령과 서간을 통한 것으로만 연좌되었으니 사람들이 모두 불쾌하게 여겼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한헌이 장인을 구타한 이를 불복하니 청가대 형신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사정이 명백하니 의금부에서 형신을 청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한헌은 의친의 재상이므로 형문할 수 없으며 또한 전그대로 죄를 정하기도 어렵다. 그것을 영도령 이상에게 의논하도록 하라 하고 또 조지산이 아랜 것을 물으니 조지산이 와서 아뢰기를, 지금 5월 초1일에 하나니 신의 집에 이르러 그 처와 함께 hir문하다가 갔는데 신이 마침 광릉 헌관으로서 제사를 행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하난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난이 신을 따라 신의 집에 이르러 성을 내어 사랑채의 장지를 발로 차서 부수고 그 차를 꾸짖으며 큰 소리로 싸우므로 신이 제지하니 하난이 신을 조첨지라고 부르며 언사가 잘못 패만하였습니다. 또 초3일에 인정 때 신이 하난의 처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하난이 술이 취하여 와서 횃불을 들고 들 안으로 들어오므로 신이 한헌에게 이르기를, 자네의 뱃슬이 봉군되기에 이르렀는데 무엇 때문에 몸소 횃불을 들었으며 또 무엇 때문에 나를 조첨지라고 부르는가 하니, 한헌이 대답하기를, 조는 성이요 첨지는 뱃슬이라 조첨지라 부르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다는 것이요 하였습니다. 신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한 나머지 소리를 내어 울었습니다. 밤 3경이 되어 하나니 집으로 돌아갔는데 진시로 신을 구타한 일은 없었습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여러 사람의 의견을 살펴본 후에 처치함이 마땅하다 하였다. 심회는 의논하기를, 하나니 장인을 구타할 때 정견한 사람이었고 단지 조지산이 겨우 우는 소리만 들었으며 장지가 부서진 것을 보았을 뿐이니 구타한 것으로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장인을 능욕하고 장지를 차서 부서뜨렸으니 어찌 사위의 도리이겠습니까? 하나니 비록 자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거에 의하여 조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고, 육빌상은 의논하기를, 하나는 재상인데다 또 의친이니 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장인을 능욕한 실상이 여러 사람이 초사해서 명백해졌으니 비록 정거에 의하여 주의를 정한다 하더라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하나는 일은 입 밖에 낼 수 없는 것으로서 인륜을 업신여겨 내버린 것이고 크게는 성치 누가 되니 재상으로 대우할 수 없습니다. 비록 형신하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라 문제가 박수를 죽여 모후의 마음을 상하게 하니 옛사람이 그릇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형신하더라도 죽이는데 이르지는 않을 것이니 또한 대비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광폐함은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바이니 정거에 의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하나님 장인을 능욕한 것이 매우 명백하니 다시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실제로 구타하였다 하더라도 죄가 사형에 이르지는 않으니 시추로 조율하여 죄를 정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홍홍의 의논을 따랐다. 인정은 오후 10시경을 말한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6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석상현감 이형성과 정포만호 정문흥이 하직하니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 인견하고 이르기를,
그대들은 장차 어떻게 시술 하겠는가 하였는데 정문흥이 대답하기를 마땅히 선상의 기계를 엄중하게 설비하여 임기응변할 뿐입니다 하고 이 형소는 아뢰기를 삼가 칠사를 행하여 백성을 은혜를 베풀어 사랑하고 진상물선을 삼가 힘써 진공하겠습니다. 임금 말하기를 만호는 비록 기계를 구비함이 마땅하겠지만 선조를 학대하지 않는 것이 옳다. 수령은 진상을 방자하여 사냥을 자행해서 백성을 수고롭게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6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천지하기를 지난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았고 올 봄에도 크게 가물어 가을 보리가 모두 상했는데 오랫동안 비가 내렸기 때문에 봄 보리도 또한 거둘 것이 없으니 생각해보건대 이 허물이 무슨 까닭인지 알지 못하겠다.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건대 상을 주는 일과 경사스러운 일은 양에 속하고 형불과 위세는 음에 속하는데 혹 형불이 마땅함을 잃어서 원기가 한없이 올라갔는지 혹은 죄수가 오랫동안 엄체되어 여러 사람의 원망이 날로 쌓여 한껏 음을 읊어매었는지 알 수가 없다. 지금 모든 옥사와 모든 삼가할 일이 나의 험률하는 뜻을 본받지 않을까 두려우니 여러 가지 다른 옥사를 자세히 가려서 힘써 귀일시키도록 하고 체포하여 추국할 때 외람되게 미치는 바가 없도록 하라. 오로지 그대 이웃사는 하늘의 경계를 공경하고 두려워해서 나의 뜻을 이어받아 삼가 옥사를 살펴서 인정을 구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겨 힘써 지체되는 것을 척하여 재앙이 변해 상서가 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6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사관 최진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황형은 전일에 어미의 병환으로 휴가를 받아 곧바로 달려가지 않고 기생의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후에 어미의 상을 당했어도 최복으로 기생과 상대하였으니 옛날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안에서 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어버이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라에 충주를 다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임중은 수리도감 낭청이 되어 제목을 베어 몰래 그 집으로 옮겼는데 이것은 감림 자도가 되는 것으로서 담호함이 막심합니다. 그리고 전에 사복 부정 의금부 격려 전년사 별자가 되었는데 모두 정탈을 당하였습니다. 이제 한 달이 안 되어 또 종묘서 영을 제수하셨습니다. 청컨대 모두 개정하소서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황형의 죄는 진실로 강상에 관계되니 간혼이 파직을 청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임종의 죄는 한승부 낭청이 소나무 벌목을 감독할 때 임종이 소나무 가지를 다소 차용하였을 뿐인데 어찌 감린 자도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로써 종신토록 검거하는 것은 진실로 애매합니다 하고 윤필상 홍응 이급배 노사신은 의논하기를 사관은의 사련바를 살펴보건대 황형은 진실로 행실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첨사는 청유의 직임이 아니며 해사는 관방에 있어 제일 기묘한 지역이고 황형은 무죄가 있으므로 쓴다고 해서 해로울 것은 없을 것입니다. 임종은 소나무 가지를 취하여 썼으므로 감림 자도 이해가 아닙니다 하고 윤호는 의논하기를 황형의 죄는 강상에 관계되고 임종은 탐호에 관계되니 간원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승정원에 전교하기를 황형의 구관을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승정원에서 상과에 아뢰기를 황형은 전에 어미의 병으로 사직하였으니 의리상 마땅히 곧바로 가야 하는데 숙배하기 위하여 이틀 동안 머물렀으며 후에 황형이 상을 당했을 때 대성으로 인하여 서울에 도착하였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황형이 정사하고도 곧바로 가지 않은 것은 숙배하기 위해서였고 기생 때문이 아니었으며 상을 당했을 때 서울에 도착한 것 또한 기생 때문이 아니라 대성 때문이었다. 임종은 단지 소나무 가지를 취하여 섰을 뿐이니 모두 개최할 수가 없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6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한근을 가선대부 2조 참판으로 신종으로 통정대부 도승지로 김재신을 통정대부 좌승지로 정경조를 통정대부 우승지로 허침을 통정대부 좌부승지로 김무를 통정대부 우부승지로 이의를 통정대부 동부승지로
홍흥을 가선대부 충청도 관찰사로 이측을 가정대부 동지 중추부사로 삼았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윤원노가 재물을 탐내 염치없이 방납한 것으로서 파직되고 대신 하게 된 자가 한근인데 한근도 탐남하에 염치가 없는 것이 윤원노와 서로 앞을 다투니 그때 의논이 고양이를 고양이로 바꿨다고 여겼다 하였다. 성교시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의금부의 사례기를 이병정이 평안도 질다설하 있을 때 금부처를 도둑질한 박은손에게 원수저 각각 한 벌 노새 10량 두얼언에게 언 4냥을 사들인 죄와 기양살이하는 사람 등만으로 하여금 환도를 치장에 만들어 관물을 써서 선수 값을 매겨주고 또 박은손에게 면포 14필 두얼언에게 면포 7필을 주어 언을 사들인 사실을 숨기도록 한 죄와 승경원에서 승전하여 하문할 때 자기의 언을 써서 수저를 만들었다고 속여서 아는 죄는 유리 종중에 의하여 결장 100대 도 3년에 고신을 모두 추털하고 언, 면, 포는 관에 들여놓게 해야 합니다 하였는데 명하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의논하도록 하였다. 모두 의논하기를 참건대 계본에 의거하소서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이 병정이 잘못하였지만 결정하는 것이 마땅한지 여부를 다시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니 심에는 의논하기라 이 죄는 강상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므로 결정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고 윤필상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라 이 병정이 속에서 아랜 죄는 비록 결정하더라도 오히려 가합니다. 그러나 옛사람이 말하기를 형불이 대부에게 미쳐서는 안 된다 하였으니 성상께서 재결하소서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이 병정의 죄는 마땅히 율에 의거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단지 이 병정은 양장이므로 끝내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몹시 더울 때이니 전례대로 속바치게 하소서 하자 어서 이르기를 장은 속바치게 하고 돈은 면제할 것이며 나머지는 아랫바에 의거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7일 모술 두 번째 기사 상부의 사례기를 행부사직 엄귀손이 한개손의 수절하는 비첩 신방을 간통한 죄는 유리 장 80대를 속바치고 고신 3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됩니다. 하니 명하 영돈령 이상과 의정부에 보이게 하였다. 심에는 의논하기를 신방이 어미가 이미 개가하도록 허락했다면 엄귀손이 첩을 삼았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 홍웅 2급배 노사신 윤호 이철견은 의논하기를 계목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손수녀는 의논하기를 한계순이 신방을 첩으로 삼고 전지와 노비를 주어 생활하도록 하였는데 엄기순이 모람되게 같은 시대의 재상의 첩을 간통하였으므로 풍속이 야박하고 악랄하니 이는 그 조짐을 자라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인데 정교하기를 성지들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성지들이 아뢰기를 엄기손이 신방을 간통한 것은 한계순이 상이 있은 지 3년 후의 일이니 엄하게 죄질 수는 없을 듯합니다. 단지 그 어미를 보려고 휴가를 받고는 첩을 얻었으므로 이것은 죄질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과지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7일 모술 세 번째 기사 양조의 죄수 산호 서글정이 월송암의 중 홍담을 타설하였으므로 형조에서 사죄에 해당된다고 하였는데 서글정이 처가 상언하기를 절에서 염질이 번져 어떤 서생이 염병에 걸려 죽었는데 홍담이 죽은 것도 또한 그렇습니다. 만약 구타한 것으로 인하여 죽었다면 당초에 어찌 관에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원크대 실정을 밝혀 원통함을 풀어주소서 하니 승제에게 명하여 옥사를 초출하여 털린 사단을 영도는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에는 의논하기를 홍담이 죽은 것은 고환 가운데 있고 구타하여 치사했다는 것은 혐의가 없습니다. 단지 서생이 연병에 걸려 치사했는지 여부는 다시 물어보고 처결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홍담의 검시장 가운데 치사한 실제의 원인과 기장을 비교해보니 모두 명백하였습니다. 또 그 죽음이 고환 가운데 있으니 연병에 걸려 치사한 것으로 논할 수 없습니다. 하고
홍응 노사신을 의논하기를 절에서 연병이 생겨 홍담이 혹병으로 죽었는지도 모르니 이것을 의욕으로 다스려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도록 하였다. 고환은 남을 상해한 사람에게 대하여 맞은 사람의 상처가 다 나을 때까지 처벌을 보류하는 기간을 말한다. 보고기합니다. 성조실록 241권 성중 21년 6월 17일 무술 네번째 기사 의건부의 사례기를 전 2조 참판 윤언노가 흥리인 신말동 등의 청을 들어 신천 등의 고을에 서간을 보내어 부탁한 주의와 서흥부사 한치량 신천군서 한만령 문화현감 하혼 토사님 현감 김효원 등이 윤언노가 보낸 호출을 받고 신말동이 방납하도록 허락하고 가포를 수납하여 신말동에게 준 죄는 유리 윤언노는 장 80대를 속바치고 고신 3등을 추탈하는 데 해당되며 한치량, 한만령, 하혼, 김효훈은 장 100대 고신을 모두 추탈하는 데 해당됩니다. 명하여 광명부원군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해 홍응 노사신이 의논하기를 아랫바대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명하여 윤언노와 수령들에게 장만 속바치게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8일 기해 첫번째 기사 정사를 보았다. 주하부 승지 헛침이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신춘의 죄수인 갑사 김승손이 보인 자질동을 걷어차서 죽인 죄와 옹진의 죄수 정병 김덕산이 이 거을 우미의 가슴을 눌러내려 치사하시킨 죄는 유리 교대시에 해당합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보이는 정병을 돕기 위해 두었던 조정을 말한다. 즉 병력을 면제받는 대신 현역병의 농장에 노동력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8일 기해 두번째 기사 일본국 비전주 상성포 바다도 원납 성포지자 일기태수 원희 대마주 태수 종정구 월중수 종성홍 서해도 축전 대마 이주 수후대관 종무가 등이 사람을 보내어 도의를 바치다.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8일 기해 세번째 기사 여주사람 산호 계질동이 선으로 그 주인 이윤형의 옷소매를 잡고 칼을 뽑아 위협한 이를 이윤형의 문수로 고한 것으로 인하여 10차례 고신하였으나 자복하지 않았으며 이리 송경과 지인후에 관계되어 4차례씩 고신하였으나 역시 자복하지 않았으므로 형조에서 의옥으로 취품하니 명하여 영도년 이상에게 의논하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계질동이 이윤영에게 손을 댄 일은 송견 등이 친히 본 바가 아니므로 사실을 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이 윤형이 계질동이 내수사에 투숙한 것을 미워하여 말을 꾸며대어 고한 것으로서 의심할 만하니 단지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죄로 논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를 이 유형이 고한 바가 이미 전부를 들어 볼 것이 없고 계질동이 10여 차례 형신을 받고도 자복하지 않으니 이것은 이 유형이 이 종을 미워하여 대죄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인 듯합니다. 또 각 사람이 초사를 살펴보건대 진실로 의혹이 됩니다 하고 홍응은 의논하기를 종과 주인의 구분은 삼가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서 계질동은 죄가 무거우니 죽이더라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 거듭 한두 차례 형초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고 이급배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사상이 명확하지 못하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 명하여 사형을 감하도록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8일 기해 네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이조판서 정문영의 아들 정숙지를 띄어올려 사제감 정에 제수하셨는데 이조에서 상피를 헤아리지 않고 제수하였으니 매우 민변합니다. 청거대 개정하소사였는데 전교하기를 전일의 정사에서 참판 한근이 말하기를 정숙지가 구임으로 개만되었으니 전례대로 마땅히 승천시켜야 합니다. 단 정숙지가 판서의 아들이므로 감히 의망하지 못하겠습니다 했는데 내가 상피를 논하지 말고 의망하도록 하였다. 정숙지가 낙점이 되자
판서가 아뢰기를 마음에 미안합니다 하므로 내가 관례대로 승천해도 무방하다고 대답하였다. 이로써 정승들에게 유시하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대전 가운데 유품 이상은 4만이 900이다 라고 하였고 그 주에 이르기를 의정부 6조의 당 하관은 모두 승서하고 그 나머지는 평서하되 어질고 재능이 있거나 일에 힘써 노력한 사람은 이 제한에 두지 않는다 하였으며 또 상피조의 주에 이르기를 이방 승지와 본조의 관원으로서 상피가 있는 자는 벼슬을 임명하지 않고 사만한 자는 관례대로 옮긴다 하였습니다. 따라서 한군이 애초에 정숙지가 구임으로 개만되었으니 관례대로 옮겨야 합니다고 아래어 의망하기에 이르렀고 또 쓰기를 구임으로 개만된 사람은 대전에 의하여 관례대로 옮겨야 합니다고 하였는데 모두 그릇된 것입니다. 관례에 의하여 옮긴다 한 것은 성서를 일컫는 것이 아니고 바로 평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숙지가 비록 개만되었으니 관례대로 옮겨야 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평서해야 마땅하지 승서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참판이 비록 이와 같이 아뢰었다 하더라도 판서는 마땅히 힘써 제지해야 하는데 낙점을 받은 후에야 미안하다고 아뢰었으니 어찌 옳다 하겠습니까? 청컨대 빨리 개정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전에 이르기를 어질고 재능이 있는가 부지런히 노력한 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하였는데 어질고 재능이 있음을 아는 것은 진실로 어려운 일이지만 정숙지가 구임으로 괴만한 것 또한 부지런히 노력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령 정조에 상피할 자가 있다 하여 그 재주가 진용할 만한데 전조관이 오랫동안 채임시키지 아니하여 10여 년에 이르렀다면 어떻게 상피에 구애받아 임용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는데 또 아뢰기를 만약 구임을 가지고 부지런히 노력하였다 하여 관례대로 승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정부의 6조의 당 허가는 모두 사만으로 옮겨야 하는데 반드시 성서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만하여 관례대로 옮기는 것은 평서해야 한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만하여 관례대로 옮기는 것은 평서를 가리킨 것이지 성서를 이르는 것은 아닙니다. 상피가 있는 자가 어지고 재능이 있고 탁월하다면 저절로 공의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판서의 아들을 고만으로 관리에 의해 옮겨야 한다고 성서를 개정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것은 옛날에도 없었던 일이니 대전의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하자 잔교하기를. 구임으로 고만되었다면 부지런히 노력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정숙지가 고만된 지 이미 오래되어 취지하여 의망하였는데 무슨 불감이 있겠는가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서평소가 와서 아뢰기를 유논노가 흥리인의 말을 들어주어 여러 고을의 수령들에게 3번이나 서간을 통하고 또 선불한 것이 있으므로 비록 전부 처단하여 죄를 다스린다 하더라도 오히려 가벼운데 이제 단지 장을 속바치게 하였으니 미편합니다. 청컨대 전부 처단하여 죄를 다스리소서 하였으나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1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사헌부의 사례기를 중종임은 사천으로서 법을 어기고 중이 되었으니 장 100대를 때려 환속시키고 그 사승 학조는 추국하여 죄를 다스리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종임은 환속시키되 장형을 면제하고 학조는 추국하지 말라 하였다. 학조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사헌부지병 서평소와 사관한 정은 유정수가 와서 아뢰기를 윤언노는 비단 여러 고을의 서간을 통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선물도 한 것도 있으며 충주 고을의 방남은 윤언노의 종이 한 것이니 곧 윤언노가 스스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윤언노의 죄가 너무 가벼우니 미편합니다. 청근대 조율한 대로 과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노복의 소행을 그 주인이 어떻게 줄다 알겠는가? 윤언노가 수령과 사관을 통하고 비록 선물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 선물이 가벼운 것인데 어떻게 이로써 윤언노가 방납하였다고 지목할 수 있겠는가? 윤언노는 중궁의 형이므로 비록 전부 용서한다 하더라도 좋겠지만 이미 장을 속바치게 하고 파직하였는데 또 어떻게 가죄하겠는가 하였다. 서평소 등이 다시 아뢰기를
윤원노가 초방의 지친으로서 전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범한 바가 이와 같으니 그 죄가 큽니다. 본죄에 따라 다스린다면 장 100대 영구히 소용하지 않는 데 해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율한 것은 단지 장 80대로 이미 너무 가벼운데 또 감화하였으니 매우 미편합니다. 또 수령들은 실정을 알면서도 방납하였으므로 본래 율이 장 100대였는데 역시 감화했으니 미편합니다. 청근대 율에 의하여 과제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대간의 말이 옳다. 아랫바에 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류노노는 탐남한 것으로 자신을 가르쳤는데 오히려 뉘우치지 않고 후에 버린 첩과 재물을 소송하였으니 그 무상함을 알만하다 하였다. 성주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20일 신축 두 번째 기사. 이보다 앞서 전지를 내리기를 효자와 열부는 간혹 우부로서 지극히 미천한 자에게서 나오기도 하는데 이는 대개 상도를 지키려는 천성이 일찍이 소멸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므로 한번 격발시키는 바가 있으면 착한 마음이 곧 싹 트는 것이니 더욱이 윗사람이 가상하게 여겨 장려하는 것이겠는가. 그래서 보고 느껴서 흥기하는 기들이 저절로 그치지 않는 것이다. 근래에 도성 아래에 계산이라고 하는 웅민이 있었는데 어진 마음이 소멸되지 아니해 잠시의 고통을 참고 어미의 목숨을 잃게 하였으므로 내가 매우 가상하게 여겨 곧 포상하여 장려하였으나 백성을 교화하여 풍속을 이루는 데는 이보다 절실한 바가 없다. 그러니 여러도의 효자 열부를 널리 물어치게 하도록 하라 하였다. 이때 조이라고 하는 밀양의 여인이 딸 금지를 데리고 과부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루는 조이가 금지를 데리고 집 북쪽 산의 밭에 가서 김을 메고 있는데 뜻밖의 호랑이가 나타나 조이를 잡아 끌고 가니 금지가 죽을 마음을 먹고 내달아 한 손으로 어미의 다리를 잡고 그의 100보에 이르러 주먹에 쥔 돌로 호랑이를 때리자 호랑이가 내버리고 갔다. 그 어미를 보니 물린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므로 입고 있던 배로 깨끗이 닦아내고 시신을 안고 지키다가 옷을 팔아 관각을 사고 예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 한다. 박기는 영산 사람인데 그 어미 공씨가 광질에 걸려 거의 죽게 된 지가 9년이 되었는데 온갖 약을 써도 효염이 없으므로 스스로 왼쪽 무릎 위의 살을 베어 화갱을 만들어 바쳐 어미의 목숨을 잃게 함으로써 오늘에 이르도록 보양하고 있다고 한다. 하영징은 초계군 사람인데 가게가 빈궁하여 살아갈 수가 없었다. 그 아비가 유행병으로 죽자 그 아우 하영천과 함께 몸소 흙과 돌을 저 날라 무덤을 만든 후 3년 동안 여며살이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재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몸소 불을 지펴 밥을 지어 정성껏 슬피 울며 전드렸으며 상을 마친 후에도 흰옷을 입은 채 상중이던 때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묘 앞에 살면서 상망에 질성껏 전드리며 나거나 돌아와서 고하는 것이 살아있을 때와 다름이 없었다 한다. 김윤소는 경주 사람인데 하루는 호랑이가 그 아비를 물어가자 빈손으로 뒤쫓아가서 왼손으로 호랑이의 가슴을 잡고 오른손으로 호랑이의 입을 찔러 때려 죽이니 오마이구야. 그 아비가 마침내 죽지 아니해 오늘에 이르도록 보존하고 있다 한다. 경상감사가 사인의 행정을 사유를 갖춰 계문하였으므로 유사의 명하에 정문하고 복호하도록 하였다. 아이고야. 화경은 여러 가지 양념을 하고 간을 맞춘 국을 말한다. 아이고 자기. 성주시로 241권 성중 21년 6월 21일 임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의 사례기를 신등의 뜻은 고만된 자가 많이 있는데 오로지 정숙지만 승서시키는 것이 미편하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정숙지가 판서의 아들이므로 승사하는 것이 불가함을 논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정숙지의 벼슬을 고치도록 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지난번에 도승지 한근이 정청에 들어가서 2조 참판을 제수받으니 임금이 한근에게 정사에 참여하도록 명하였다. 한근은 성품이 본래 경박한 데다가 또 차관임을 빙자하여 조금도 근신하는 바가 없었다. 정숙주와 더불어 교분이 있어 판서 정문영의 뜻에 들도록 힘쓰고 권론이 있으면 이내 정숙주를 정으로 삼고자 하여 전례를 끌어대어 당상의 상피를 깨뜨릴 것을 아뢰고 정숙주를 얼망하여 사제감 정을 삼았다. 정사가 파하여 나가자
병조 판서 이극돈이 정문영에게 이르기를 정숙지가 판서의 아들로서 승천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하니까 정문영이 대답하기를 상피를 아래에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하자 이극돈이 놀라 말하기를 반드시 무리가 있을 것이니 곧 대죄함이 오를 것입니다. 하므로 정문영이 다시 들어가서 대죄하였으나 임금이 윤호하지 않았다. 정문영은 본래 재간과 감식이 없어 자신이 사사로움에 치우쳐 사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이처럼 많았다. 이때 이르러 정부의 논박으로 인해 정숙지가 좌천되었으니 정문영은 한근히 자기를 기만한 것을 한으로 여겼다. 그때 대간이 그 그릇됨을 말하지 않으므로 어떤 사람이 대간에게 말하기를 이조의 잘못을 정부에서 논박하였으나 대간이 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였는데 대답하기를 상피를 파할 것을 아뢰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 하므로 구차스럽게 남의 비위를 맞추는 무식함을 사람이 비웃었다. 정숙지는 사제 부정으로 있으면서 사만하였으나 아비의 상피 때문에 옮기지 못하니 평소에 말하기를 나의 아버지가 죄를 범하여 파직 때문에 내가 옮길 수 있다 하였다. 아이고. 또 생원 이 의연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잘 인도하여 형으로 하여금 정사에 상상 청구받도록 한다면 내가 사만으로 마땅히 옮기게 될 것인데 아버지도 이미 그것을 알고 계신다 하였는데 정사에서 과연 벼슬이 올라 정의되니 그 사람의 무성함이 이러하였다. 이 의연은 곧 이조중남 이 의무의 아우이었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1일 애민 두 번째 기사 형조의사 아래기를 양주의 죄수 김장손이 발로 기진을 차서 치사시킨 일은 공정이 없습니다. 또 초금에서는 진실로 밟아서 상해한 것으로 인하였다고 하였다가 복금에서는 차서 상해한 것으로 인하였다 하여 초금과 같지 아니하니 이것은 의혹에 관계되므로 취지합니다 하니 명하여 영돈영 이상에게 보이게 하였다. 심현은 의논하기를 기진이 치사한 것이 비록 실제의 원인은 명확하지 못해도 김장손과 다툰 그 이튿날 죽었으니 어찌 다투어 상해하여 치사시킨 것이 아니겠습니까? 의혹으로 논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고 윤필상은 의논하기라 무릇 살인한 죄는 오로지 실제의 원인을 가지고 죄를 정해야 하는데 처금과 복금에서 실제의 원인이 같지 않으니 죄를 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진이 치사한 것은 달리 원인이 없다 하더라도 김장손을 전부 용서하기는 어려우니 사형을 감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하고 홍응 노사신 윤호는 의논하기를 금시가 한결같지 못하고 사정 또한 분명하지 못하니 이것은 의혹이 됩니다. 오로지 성상께서 재결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사형을 감하라 하였다. 성종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0일 개묘 첫 번째 기사 전라도 관찰사 박안승이 하직하는 임금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수령이 법을 받던 후에야 백성이 진실로 혜택을 받는 것인데 수령이 비록 불법을 행한다 하더라도 어찌 감사로 하여금 알게 하겠는가. 모름지기 환히 살펴서 전체를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무릇 백성을 위해 폐해를 제거하는 데 관계된 것을 경이 마땅히 마음을 다하도록 하라. 그리고 도첩이 없는 중도 마땅히 추세하여 환속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2일 개묘 두 번째 기사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지금 등문구를 치는 자가 기묘하지 않은 자질구레한 일과 자기의 억울한 일이 아닌 것을 가지고 헛된 말을 얽어 만들어 난잡하게 진술하는데 이는 매우 마땅하지 못한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와 같은 자는 신소 불실 율에 의하여 논단하고 당직청으로 하여금 이 뜻을 가지고 방을 계시하여 알게 하는 것이었다겠습니까? 아니 전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좌버승지 하침이 형조에서 삼복한 계본을 가지고 아뢰기를 찰산의 죄수인 양인 임어릿동이 동복형 임척의 처 막지를 간통한 자는 유리교대시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3일 갑진 두 번째 기사 일본구 비전주 정평 우진 탄정 소필롱 송포 지좌 일기태수 원이 상성포 압다 원영 대마주 종대성 국행이 사람을 보내와 토의를 바치다. 성조실록 241권 성종 21년 6월 23일 갑진 세 번째 기사 김유를 조봉대부 사헌부 장령으로 삼았다.
성주시로 241권 성종 21년 6월 2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좌경의 법은 본래 도둑과 화재를 막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입법한 이후 화재가 점차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금도 근데 어리석은 백성이 그 이해를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여겨 원망하여 탄식하는 자가 많다고 하니 혁파하는 것이 좋을지 그 여부를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는데 승지들이 아뢰기를 민가에 장정이 많지 않아 대개 어린아이와 부녀자로 좌경하게 하니 어떻게 도둑을 막내도 보탬이 되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함이 있으면 형벌과 속바치는 것이 뒤따르니 영국 지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밤에 편안히 자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혁파하는 것이 편하겠습니다. 하니 장교하기를 옳다 하였다. 좌경은 야경을 말한다.